안녕하세요. 송영호입니다. 우리 자녀 학습 코칭 3교시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칠한 자녀, 이게 제가 두 아이를 두고 있고 이 아이들 사춘기를 지나면서 도대체 왜 우리 애들은 이게 까칠한가? 그냥 밤송이 같다는 느낌 있죠? 그 느낌 때문에 제가 강의 제목을 까칠한 자녀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사춘기 아이들이 또 마찬가지로 전두엽 발달 시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런 까칠한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아셔야만 어머니들께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어요. 서바이벌하는 기술입니다. 말하자면 4가지 기술, 이렇게 칭찬의 기술, 야단치는 기술, 공감하는 기술, 운동 기술. 이제 첫 글자만 따면 칭야, 공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칭야, 공운. 이 4가지만 하시면 사춘기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아이와 친구처럼 평생을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칭찬의 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칭찬이란 말을 저는 사실은 칭찬이란 말보다는 인정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이라는 건 뭐냐? 아이가 바뀌었구나, 아이가 변했네, 이것을 아이에게 네가 변했다는 걸 엄마가 캐치했어, 네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엄마가 알았어,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알아차리면 인정이 되죠.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알아차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2번째 시간에 야단치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머니들, 아버님들께서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학부모총회 때 말씀드리면 적어도 한 분은 꼭 이런 분이 계세요. 선생님 그거 다 알지만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왜 어머니들이 칭찬할 게 없느냐? 그거는 바로 칭찬의 기준, 인정의 기준을 못 찾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떤 때는 엄마 친구 딸이 됐다, 어떨 때는 엄마 친구 아들 됐다, 이러시면 안 돼요. 기준이 흔들흔들거리면 아이도 흔들흔들 하게 됩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내 아이의 과거, 내 아이의 큰 아이와 작은 아이도 비교하지 마시고 오로지 내 아이의 과거를 기준으로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아이의 과거라고 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할 때인데 한 아이가 3월 첫날 교실에 왔는데 조회 시간에 잠을 자고 있어요.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보니까 귀에 이렇게 신권, 동전, 10원짜리 동전만한 양쪽 귀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진이 이렇게 고름이 흘러. 그러니까 겨울방학 내내 이렇게 귀걸이하고 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았던가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건데 이 녀석이 저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오토바이 폭주하다가 새벽 2시쯤에 이제 성수대교 근처 고수부지에 다 모인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주 한 병하고 사이다 한 병 칵테일에서 그거 쭉 먹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고 학교로 왔다. 그럼 이 아이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아버님이 그 학부모총회 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좀 특이 행동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이렇게 한 말씀을 한 부모님이 아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담임은 연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고 이 아이는 ADHD가 우려된다, 그 상담도 받았고, 아버님이 애는 한사코 아빠 내가 뭐 또라이예요?
저 상담 안 받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근데도 이제 아빠가 인내심이 생기신 거죠. 네. 그 담임은 담임대로 뭐 자는데 뭐 다른 애들한테 피해는 안 주니까 그렇게 그냥 내버려뒀는데 5월 어느 날 얘는 이제 그냥 1, 2, 3교시 주무시다가 허리 아프면 슬그머니 나가셔요. 그냥 저는 안전만 확인합니다. 애가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만 파악하고 안전하다는 것만 확인하면 그냥 뭐 땡땡이 치면 그냥 사고지각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5월 어느 날 이 아이가 엎드려 자는데 이 볼펜을 들고 자더라 이 말이에요. 얘가 그 당시 39명 중에 38등 했는데 38등, 39등이란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호 긋는 것조차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한 번호만 걷도 8등급, 7등급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가 얼마나 안 했으면 그 8등급, 9등급 나오겠어요. 근데 얘가 볼펜을 들고 다니까 볼펜을 왜 들었지? 제가 저도 모르게 얘들아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건 뭐 일대 사건인가 애들이 막 책상을 두드린 거예요. 제가 왜 볼펜을 들고 자냐. 그러니까 애가 우리 반 애들이 막 그냥 막 볼펜 두드리고 재밌어서 그거 웃으니까 애가 잠이 깼어요. 깨고서 작아이한테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작아이가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시간에 얘가 잠을 안 자고 우리 반 애들을 1번부터 끝번까지 하나하나 뜯어봐. 얼굴을. 자, 어머니들도 이제 이 정도 되셔야 이제 세 번째, 3차 시에 이제 자, 이 아이는 왜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봤을까요? 헷갈리시죠? 저는 그 아이와 같이 살았잖아요. 그 아이는 그날 처음 5월 그날 처음으로 내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어머니 교사들이 막 이거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정도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 달 문자비가 1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데는 부모와 짬짬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본인에게 세 사람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칭찬이라 그러면 조금 낯간지럽고 인정, 변했잖아요. 변한 걸 변했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내고 그때 그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애가 또 수업에 참여하네요. 또 문자 보냈죠. 아무개가 드디어 수행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 중간고사 때 39명 중에 38등 했던 이 아이가 기말고사에 17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긴 세월에 잠을 자고 겨울잠 자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부모님이 기다려주시고 담임이 기다려주니까 애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때부터 이제 공부에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더니 지금 현재는 결혼도 하고 컴퓨터공학과의 석박사 과정에 국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38등이면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나 칭찬의 기준을 어디에 뒀기 때문에? 칭찬의 기준을 아이의 과거에 뒀기 때문에. 이 아이의 과거. 맨날 잠만 자던 애가 볼펜 들고 잤으면 이게 칭찬거리죠. 볼펜 들고 자던 애가 수업 시간에 안 자고 있었다면 칭찬거리죠. 그처럼 바로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라? 과거에 두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응용 문제를 드릴까요? 이건 사실은 우리 집 둘째 얘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학교 갔더니 아빠 시험지를 보니까 나 경시대에 39점 맞았다. 갑분싸라고 들어보셨나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졌다는 애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람이나 저나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졌죠. 왜냐? 교사 자녀가, 집사람은 초등교사입니다. 교사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왜냐? 교사들이 사실은 가르치는 거 이외에 무능력자예요. 우린 겸직을 못하거든요. 뭘 해본 거죠. 주식을. 저는 더군다나 뭐 주식을 해보길 뭘 해.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가르치는 일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럼 정말 땀 나죠. 식은땀. 어쨌든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39점인 아이가 그 다음에 또 수학 경시대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어머니라면 어떤 목표를 정해 주시겠어요? 자, 여기 답이 다 힌트. 칭찬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돼? 내 아이의 과거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칭찬의 기준은 몇 점이어야 돼요? 바로 39점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점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그때 이제 애하고 이제 교섭을 한 거예요. 야, 지난번에 39점이었으니까 아빠가 이번에 점수 올라가면 1점당 점수 올라간 점수 1점당 마일리지로 특별 용돈 주겠다. 원래 용돈은 건드리면 안 되죠. 특별 용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신이 났어. 그래서 막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다음 얼마 준다고 그랬는지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집 두 아이는 특별 용돈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기준으로 해서 점수 1점 올라가면 점당 얼마씩 이렇게 했고, 해서 뭐 성적이 꾸준하게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용돈을 준다든지 이런 걸 외적 동기, 이 외적 동기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실은 이런 외적 동기가 점차 나이 들면서 내적인 동기가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희 애들도 고2 때쯤 되니까 아빠 특별용돈 줘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예요? 자기 이제 내적인 동기가 된 거죠.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애써 주시고 저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적 향상상이라는, 학교에는 이런 상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직인을 만들어서 영어 교사 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학생은 중간고사보다 그러니까 1점이라도 오르면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직인을 찍어서 이렇게 상장을 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간고사 때 19점 맞은 아이가 20점 맞았다. 그래도 이 성적 향상상을 받는 거예요. 왜? 1점 향상됐잖아요. 그건 팩트잖아요. 그렇게 제가 아이를 격려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마음,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셔야 한다?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라. 이러시면 정말 집안에 평화와 행복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아이의 과거를 기준으로 칭찬을 해주는데, 애가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화를 어떻게 내느냐? 화내는 기술을 안내해 드릴게요. 아마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부모 연수 때 유명한 얘기, 아이메시지라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어과라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이렇더라고요. 뭐냐? 네가 뭐뭐 하면 I feel, 내 마음이 어때? 왜냐하면 난 요렇게 표현하는 것을 아이메시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메시지를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제때 안 나와. 그래서 저랑 실습하는 거예요. 실습.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렇게 같이. 왜냐하면 난까지. 자, 애에게 화내는 겁니다. 야 그러시지 말고 이렇게.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렇게 화를 내줘라. 애가 연락도 없이 늦게 왔어. 그럴 때 야! 어디 갔다 지금 와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 자, 여기서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 표현. 자, 애가 늦게 들어왔어요. 연락 없이. 그러면 엄마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응? 걱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니 엄마가 걱정이 돼. 이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한 글자로 야! 그러면 애에게 폭풍만 가고 폭풍을 받아들일 만한 애는 없죠. 애도 라드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좀 응용해서 자, 남편에게 화내는 방법, 아내에게 화내는 방법, 요거 응용해서 해볼까요? 네, 당신이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며느리 입장에서 가장 화내기 힘든 대상은 누구예요? 시어머니. 자, 시어머니에게도 화내자.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하셔라. 자, 어머니께서 자, 이게 연습이 되시면 어머니들은 이제 야단의 달인이 되시는 거야. 자,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뭐뭐해요. 왜냐면 전 잘하셨어요. 이제 시아버지한테도 화내실 수 있어요. 그건 자습하세요. 좋은 기술이죠. 저는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3단어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공감의 기술인데요. 요거는 제가 만든 말이 판공비를 잘 쓰자가 아니고 요 말입니다. 아이가 판단을 원하는지 공감을 원하는지 그 비율을 잘 살펴주세요 하는 얘기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판단은 나중에 하시고 뭐부터 해주셔라. 공감을 하는 훈련을 하자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특히 이제 아이가 감정적으로 흥분돼 있어. 혹은 슬퍼. 아니면 화가 나 있어.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엄마와 부모님과 평생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아니면 평생 소 닭보듯 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부모가 진짜 부모다. 저 요즘 요 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면회 가야 된다. 왜냐? 아들이 어려울 때 면회 가야 진짜 부모지. 그렇죠? 애가 무슨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시험 공부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맛있는 거 사줘야지. 왜? 어려울 때 부모가 진짜 부모니까. 네. 자, 그러면 공감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공감하느냐? 제가 이제 우리 둘째입니다. 둘째가 학교 갔다 오더니 중학교 1학년 때네요. 책가방을 훅 던지더니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싫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 판단하지 마셔라. 그럼 여기서 담임선생님 어른 아빠 입장에서 애가 담탱이라고 하는 표현이 듣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 버르장머리 없이 애가 지금 저렇게 말하는데 담탱이 뭐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할 때 아이 마음을 봐라. 이 마음속에 어떤 표정이에요? 어떤 마음이? 아빠가 내 답답한 심정을 알아줬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미러링입니다. 미러. 거울 대어주기예요. 거울 대어주기. 그럴 때는 이렇게 애 얼굴 비슷하게 약간 오버해도 괜찮아요. 애고 여기 지금 아빠 표정 정말 잘 됐죠? 애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애 표정 그대로 애 감정 그대로 받아주셔라. 이런 훈련을 하잖아요. 자, 같이 어머니도 같이 아버님도 같이 애 얼굴이 표정이 움직여야 돼요. 얼굴 만들으셔야 돼. 시작. 애고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아이고 잘하셨어요. 자, 이제 아빠랑 오빠랑 둘이 계시면 아빠가 애하고 엄마가 어른하고 역할극 해보세요. 레디
두 분이서 레디 액션. 엄마, 세상에서 우리 담탱이 제일 싫어. 자, 그럼 엄마,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이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아유, 잘하셨어요. 네. 자, 이제 역할을 바꿔서 아빠 엄마 역할을 바꿔서 또 연습해 보세요. 네. 자,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연습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근데 제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이거를 대안학교, 부적응한 학생들 모여서 하는 그 대안학교에 강의를 갔어요. 그리고 아버님들, 어머님들 계시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자, 그러면 아버님, 저랑 이제 역할극 하겠습니다. 자, 레디, 선생님, 저 다른 어머니들이 레디 액션 해주세요. 우리가 계셨던 분들이 레디 액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담탱이 제일 싫어.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그러니까 똑바로 하랬잖아! 아, 와, 갑분싸. 정말 갑자기 분이 싸늘해졌죠? 그래서 막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다 웃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바로 아이와 전혀 소통하지 못한다는 전형적인 걸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부모와 자녀가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얘가 학교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공감받은 아이가 공감할 줄 아는 거죠. 학교 나가서 애가 상대편이 이렇게 공감할 때 이렇게 공감받은 아이가 나가서 공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이제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라고 따지고 판단해 주려고 하면서 사단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냥 애가 뭐라 그러면 미러링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딸내미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아빠 표정 쩔어. 쩐다는 게 좋은 표현도 되고 나쁜 표현도 되나 봐요. 그때 그 맥락은 아빠 표정 쩔어 했을 때는 아빠 표정, 그런 표정 짓는 게 좋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까칠한 사춘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좋죠? 굉장히 쉽죠? 네. 까칠한 아이와 10대와 생존하는 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끝에 운동의 기술인데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막연할 수 있어요. 이게 운동은 왜 중요하냐면 나이 40부터 65세까지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운동이고 부모님의 건강이에요. 부모님이 건강하신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저희 집 두 아이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한 아이는 뭐 조깅하고 헬스 가고 그럽니다. 그렇죠? 저희 부부가 그래요. 저도 조깅을 하고 오후면은 이제 지금 퇴임을 했으니까 산책을.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땐 저녁에 산에 갔어요. 꼭 산에 가서 운동하고 하루 피로를 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깅을 쭉 하다 보니 이 조깅이라는 게 저는 집이 올림픽공원 옆이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집에까지 오면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뭐 막 뛰지 않아요. 무릎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올림픽공원 옆에 체대가 있거든요. 체대 학생들 경보 선수가 있어요. 경보 걷는 거 뻣뻣하게 걷는 거. 근데 제가 얼마나 천천히 뛰냐 보더니 경보 선수들이 저를 추월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걷는 것보다 오히려 더 천천히 걷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걷자니 이게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하루 1% 목표해도 저는 조깅 한 3개월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1%만 내가 뭐 좀 식욕이 돋는다든지 체질이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석 달이면 90%잖아요. 그런데 황당한 게 90일 동안 하는 거는 꽤 오랜 세월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작 석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긴 거야. 좀 실망했죠. 뭐 석 달 조깅해도 뭐 별로 변화가 없네. 그러면서 아니지, 그래도 여기서 내가 머무를 수는 없지. 그때 이제 내가 하루 0.1%씩 가령 체질 개선해 보시기에 뭐 제가 뭐 우람하고 이러질 않죠. 예, 저는 뭐 체중이 이렇게 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 아닌 거 아시죠? 그 살 안 쪄서 고민인 사람들 꽤 됩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 0.1%를 잡아볼까? 0.1%를 잡아도 1년이면 36.5%고 3년이면 3, 3, 5, 3, 6, 18, 108.5 이렇게 되잖아요. 100%가 넘어가요. 이렇게 길게 보고자. 그래서 하고 120까지, 우리 애들은 120까지 산다고 보셔야 돼요.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뛰다 보니 내 체력도 만점. 네, 요거를 이게 제가 새벽에 조깅 주문송이에요.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이걸 노래 뛰면서 계속 불러요. 속으로 하루 1%, 목표에도 석 달이면 90%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이제 건강한 엄마가, 저희 부부가, 집사람은 또 집사람대로 운동을 하고 하니까 애 둘이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헬스장에 가고 자연스럽게 조깅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게,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퇴직금? 그거보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죠. 지금 저는 이것이, 부모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과제예요. 이제 엄마 아빠께서, 어르신께서 자신의 목표를 세워보세요.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가 있나. 하루하루 뭐뭐하면 내 몸모도 만점. 요거. 근데 이거 뭐 자식 이야기 들어가지 마세요. 자신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목표를 세우시겠어요? 하루하루 운동하면, 네, 하루하루 에어로빅 하면 내 몸매도 만점일까요? 네, 제가 교사 연수할 때 이거 해보라 그랬더니 내 몸매도 만점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요 파워포인트 만들 때보다 오늘 많이 지났네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카톡에 보니까 이 프로필에 이 자기 기념일을 설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배운 건데, 제가 조깅을 시작한 지 그 날짜가 제가 2018년 8월 31일부로 퇴임하면서 운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를 시점을 했더니 D 플러스 1077, 오늘 1077일을 조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신가요? 저는 원래 몸이, 체질이 차가워가지고 제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종아리에 이렇게 어떤 때 갖다 대면 제가 놀랐어요. 발이 차가워서. 그 정도로 놀랐는데 지금은 손발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체질이. 그래서 내 체질도 만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까칠한 자녀와 소통하는 4가지 기술. 칭, 야, 공, 운. 자, 칭은 뭐다? 칭찬이다. 칭찬. 근데 칭찬의 기술은 어디에다 둬야 된다?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라. 야단은 어떻게 쓰죠? 야 하지 마시고,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러시고. 그다음
공감의 기술. 아빠 세상에서 탐탱이 제일 싫어 이럴 때 똑바로 하랬죠 이러시면 안 된다. 예. 얼굴 그대로 받아주면서 에고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쩔나 짜증났구나. 그럼 나중에 부모님이 공감해 주시면 나중에 부모님 야단도 잘 들어요. 끝에 운동하자.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지금부터 운동하셔서 65세까지 꾸준히 운동하시면 65세 이후의 건강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학습 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학습 부진한 것이 아니라 공부, 이 아이에게 어떤 최적화된 공부가 있는지 파악하시고 오늘 과제를 따로 드릴게요. 오늘 과제는 칭야공운이죠. 4가지. 칭야공운 이 4가지를 하루에 20번 이상 도전해 보세요. 20번. 합쳐서. 이렇게 칭찬한 거, 이렇게 야단친 거, 이렇게 공감한 거, 이렇게 운동한 거. 아침에 운동한 거, 조깅했다. 1번. 저녁에 산책했다. 2번. 그럼 벌써 2번 한 거예요. 칭찬해 보세요. 그래서 20번에 도전해 보세요. 왜 20번에 도전?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안 되면 이번 3시간 저하고 강의 들은 시간 소용이 없어요. 습관이 돼야만, 습관이 인생을 바꾸거든요. 20번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성공하시면 그날 자신에게 상을 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17번까지밖에 안 해봤어요. 근데 17번까지 하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어. 왜? 습관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집안 여기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는 파일럿이야. 비행기 파일럿? 아빠가 웬 파일럿이야? 그랬더니 애 하는 말, 지금 20대 중반이거든요. 그 아이가 저에게 한 말이, 아빠는 우리가 무슨 말만 해도 비행기를 태워주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멋지지 않나요? 이래야 아이와 소 닭보듯 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친구처럼, 그래서 같이 식사도 외식도 같이 하러 가고 또 저번에는 저하고 산에도 같이 가주고 그러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저는 산에 가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부모 자식 간에 깔판 깔고 막걸리 한잔하고 누워서 같이 주무시는 분들. 그 가족이 정말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의 성적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뭘 올리시라? 자존감. 자존감 올리시면 애가 그 자존감 가지고 헤쳐나갑니다. 고2 때 38등 했던 아이가 지금 석박사 과정 얼마나 공부가 어려웠겠어요. 수학 같으면 그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힘듦을 자존감을 통해서 향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3시간에 걸쳐서 아이 제대로 공부시키는, 지원해 주는 법 말씀 나눴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